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만들 샘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표준에 보면 그 C타입 베이스라는 요 아래에 클래스죠. 클래스 아래에 이러한 그 멤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어, 코딩을 어디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스태틱이라 써 있는 게 얘가 아마 스태틱 펑션 같은데 멤버 컨스턴시라고 써 있는데 이런 비슷한 거를 만들 건데 어떤 형태냐면 어떤 문자가 들어오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번 것은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요런 형태를 만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자가 들어오면 그 문자가 스페이스바냐 그냥 그 문자가 프린터가 가능하냐 그 문자가 제어 문자가 있거든요. 제어 문자냐 뭐 알파벳이냐 숫자냐 그 다음에 그 펑추라고 해서 그 뭐냐 구두점 뭐 이런 거냐 16진수에 사용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이 쭉 있거든요. 요거를 그 파싱하는 그 제너레이션 하는 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좀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건데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그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지금 이렇게 인클루드를 할 거고요. 인클루드 여기 아이오 스트림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는 그 이터레이터 어댑터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터레이터 어댑터에서 뭘 내부에 어댑터 할 거냐면 스트링을 가져다가 어댑터 해서 이터레이터처럼 만들 거라는 얘기죠. 이 두 개만 딱 보면 그 다음에 QI하고 칼마를 추가를 하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할 거예요.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정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를 만들었는데 템플릿 함수죠. 첫 번째 인자가 템플릿 그 파라메터로 만든 타입을 받도록 되어져 있죠. 이게 템플릿 파라메터잖아요. 아웃풋 이터레이터. 그 타입을 첫 번째 받는데 얘가 이렇게 아웃풋 이터레이터라는 소리는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싱크라고 이름 불러왔었잖아요. 싱크테이크, 싱크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뭔가 밖에서 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커렉터를 줄 거예요. 그럼 이 커렉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막 만들어서 싱크에다가 톡 하고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C가 들어오면 C를 분석해서 자글자글 만들어서 싱크에다가 톡 던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코드가 안 보이는데. 코드가 안 보인다고? 코드가 안 보이나요? 공유가 되어 있는데 조금 느린가 보다. 그쵸? 조금 느린가 같죠? 아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함수 이름을 classify 카렉터에서 어떤 문자를 분류한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함수 이름을. 그래서 지금 사용할 네임스페이스를 좀 더 간결하기 위해서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부여를 한 거죠. 스프리트의 아스키라는 이름을 아스키라는 네임스페이스로 부여를 하고요. 스프리트를 스프리트라는 이름으로 칼마를 칼마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더 코딩을 조금 작게 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제너레이션 할 때 쓰는 가장 큰 그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요 함수잖아요. 제너레이트라는 요 함수잖아요. 칼마에 있는 제너레이션 함수를 이제 요 이후에 제너레이터란 말이 나오면 칼마는 요 제너레이터를 의미해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조금 느린가 봐요. 화면이. 저번 주부터 좀 약간 느린 느낌이 있긴 한데. 얘네들은 제너레이터예요.
그 아스키의 커렉터, 이 아스키의 커렉터,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배운 파서에서는 또 파서 객체이기도 했었죠. 얘는 이제 커렉터 문자냐, 문자에 속하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디지트는 숫자냐, X 디지트는 16진수에 사용되는 A, B, C, D, E, F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원래는 이제 0부터해서 9까지, 그 다음에 A, B, C에서 F까지를 말할 거예요. 16진수. 얘는 알파벳, 그럼 얘는 구두점, 얘는 스페이스, 얘는 컨트롤 문자. 뭐 그게 그대로 해서 뭐가 되어져 있냐면, 우리 사용할 제너레이터로 얘를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를 써줄 거예요. 스크립트에 커렉터 엔코딩의 아스키에 여기 그 is 아스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스키냐 일단 아스키에 속하냐를 먼저 물어봐서 아니면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이 문자가 아스키가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스키로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부분만 빼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제너레이션 부분이죠. 리턴하기를 제너레이터를 여기서 쓸 거예요. 제너레이터를 쓸 건데 제너레이터는 첫 번째 인자로 뭘 받냐면 최종 결과가 들어갈 싱크가 필요하잖아요. 아웃풋 이터레이터 여기다가 쓸 거예요. 여기다가 싱크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녀석은 뭐냐면 제너레이터잖아요. 여기가 이제 뭔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쓸 제너레이터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를 두 개 던질 거예요. 왜 두 개 던지면 좀 있으면 나올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요렇게. 이렇게 해서 리턴할 거예요. 일단. 요 C는 어디서 온 거냐면 밖에서 들어온 요 C잖아요. 밖에서 문자를 던지면 그 문자를 두 번 던질 거예요. 이렇게. 요게 첫 번째가 해석되고 두 번째 해석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코드들이 나왔었죠.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짤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짤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자가 이 C가 어디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C가 들어가서 여기 C가 어떤 문자 A든 B든 들어오면 그게 그 커렉터는 이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다음으로 요 다음 교 여기가 다음 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는 두 번째 C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C가 여기로 들어가고 두 번째 C가 이 뒤쪽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곧바로 그냥 여기는 한 문장이 딱 받았잖아요. 한 문장에 받았는데 두 번째 문자는 첫 번째 문자는 얘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인 거죠. 두 번째 문자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이 문자는 숫자다. 이 문자는 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출력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게 요 앞에 있는 요그 and 기호가 뭐냐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는 프리디케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문자가 숫자이면 디지트라는 문자를 출력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이면. 그렇죠? 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는 걔가 16준수에 속하는 거면 16준수 그 XDG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넘어오면 여기서 딱 얘가 딱 먼저 선택이 되어져요. 그러면 얘는 1이라는 숫자는 숫자입니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고요. 9 들어와도 9도 숫자로 들어가죠. 근데 A라는 문구가 오면 A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가가지고 A, B, C, D, E, F 중에 하나네. 이게 XDC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A라는 문구는 16진수에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나머지는 뭐라고 부냐면 알파벳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들어온 문자가 알파벳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프리디케이터니까. 알파벳이면 요 문구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if문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if문으로 얘가 뭐냐를 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단순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if문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if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뻥쳐냐? 이렇게. 부득점인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 바냐? 계속 5화로 내려가는 거죠. 5화로. 그래서 하나로 딱 가서 딱 오케이 떨어지면 끝나고 가는 거예요. 5화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또 뭐냐면 컨트롤 문자냐? 이게 아마 컨트롤 문자가 뭐 컨트롤 Z나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특수하게 설계된 그 제어 문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한 줄 내려라, 뭐 라인 피드 뭐 이런 것들이 컨트롤 문자에 속하는데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 문자를 제가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뭐 특수한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도 저도 아니면 그다음 뭐냐면 그냥 알지 못하는 문구다라고 출력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줄 더 넣고 뭐냐면 마지막에 한 줄을 내려주는 이렇게 문구를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전체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제너레이터죠. 문자가 들어오면 첫 번째 문자를 출력해주고 두 번째 문자 C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디지트냐? AND? 아니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기면 다음 게 실행이 되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자가 들어오면 쭉 분석을 해서 그 문자가 무엇이고 어디에 속하는지를 만들어서 그 어디에 속하는지 뭐 문자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써주고 그거를 싱크로 보내주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그럼 싱크에 쫙 보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나요. 문자 출력해주고 그 문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실제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 str는 문구를 하나 만들고요. 파일 모드로 돌 겁니다. get line에서 여기는 std에 c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str 이렇게 쓰면 요게 그러니까 cin이라는 게 키보드잖아요.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는 순간 str이 들어오는 거죠. 문구가. 이렇게 문구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만약에 그 str의 문구가 empty면 아무것도 안 넣고 엔터를 쳤으면 얘는 이제 종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나갈 거예요. 여기 겟라인에 std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cin이라는 요 변수가 어디에 있냐면 그 std 안에 있잖아요. std 안에 cin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겟라인은 그 아큐먼트 디펜던트 룰에 따라서 겟라인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 std 안에서도 겟라인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std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cin으로 인해서 겟라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스트링도 마찬가지. 스트링 때문에 얘도 찾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싱크를 만드는 일이에요. 싱크를 이렇게 해서 일단 스트링을 만들 거고 스트링을 싱크로 쓸 거예요. 근데 곧바로 그 스트링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싱크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해주냐면 이터레이터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요게 의미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싱크라는 녀석은 일단 이터레이터예요. 싱크라는 녀석은. 근데 어떤 인서트냐면 그 이터레이터냐면 백 인서트, 그러니까 푸시백.
뒤쪽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푸시백 해주는 거예요. 뒤쪽에서 백 인서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한 건데 그 내부에는 얘가 실제 이터레이터가 뭔가 이터레이션을 거기다가 작용을 하면 그 작용을 어디로 옮겨가냐면 잔으로 옮겨가요. 이 스트링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결국 스트링을 감싸서 이터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이터레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얘는 역시 아웃풋 이터레이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오토 레인지 구문으로 커렉터를 뽑아낼 거예요. str에서. str도 이거 그 갤라인으로 읽은 거잖아요. 우리가 읽은 문자열인데 문자열을 하나씩 빼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str도 스트링이지만 그 벡터하고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긴하고 엔드라는 그 연산 그 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레인지 부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헬로우라 쓰면 HELO가 차례차례 여기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클래스파이어에다가 얘를 싱크 집어넣고요. 커렉터를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싱크에다가 결과를 부어주는 거잖아요. 싱크에서 부어주면 그 싱크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 젠이라는 스트링에 푸시 이렇게 들어가 이쪽으로 인서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 인서트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결과를 출력해봐야 되겠죠. 결과는 최종적으로 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보면 결과를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제 헬로우란 문구를 쓸 거예요. 이렇게 헬로우란 문구를 쓰면 헬로우란 문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겟 라인에서 엔터 치는 순간 여기 str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tr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하나씩 뽑혀 나와서 차에 들어가고요. 차가 다시 싱크 우리가 만든 함수의 싱크와 함께 들어갈 거예요. 모든 게 제너레이션 되어지면 제너레이션 결과는 싱크로 들어가고요. 싱크는 다시 반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결국 젠을 출력한 거죠. 그래서 엔터 치면 엔터가 안 쳐지죠. 해볼게요. 네, 이렇게 쳐지네요. 간혹가다 엔터가 안 쳐지는데. 이렇게 엔터를 치면 H가 들어가고 E가 들어가, L이 각각 들어가요. 그래서 H, 헬로우는 H가 알파벳이고 E는 그 16진수에 사용이 되는 건 EF까지 되잖아요. 16진수에 속하고요. L은 알파벳 속하고 얘도 L,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호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 그러면 이 기호들은 3자에 들어가잖아요. 구두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D는 A, B, C, D가 이런 16진수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제너레이션은 그 뭔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결국은 원래는 제너레이션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여기 스트링을 직접 만들어서 넣은 거잖아요. 실제로 스트링은 원래 그 파서를 통해서 스트링을 만들어주고 만드는 결과물을 다시 어떤 새로운 형태로 바꿀 때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만든 거냐면 스트링을 만든 거죠. 이렇게 str을 만들어 놓고 넣은 거를 넣어서 걔를 분석해서 제3의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뭐 이품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좀 더 이걸 요 제너레이션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실수할 일이 없고요. 그래서 뭐 디지트냐 그럼 쓰고 엑스티시냐 쓰고 알파벳이냐 쓰고 펑트 쓰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부문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항상 잘못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쭉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없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지금 느리나요? 어때요? 화면이 느리나? 음.
끊기긴 하나 봐요. 아마 인터넷 조금 느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 내용은 네, 14를 넣으면 둘 다 그게 되겠죠. 14를 넣으면 둘 다 숫자로 나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차례차례 검사를 하거든요. 둘 다 그 숫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AX 예를 들어서 FF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경우는 16진수에 사용되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16진수 진수 표현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진수 표현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요거를 그 제너레이터를 직접 만든다 그랬었잖아요. 저번에서도 나왔듯이 직접 만들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거는 그냥 생각하면 그냥 문자 분석해서 출력해 주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제너레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XML이면 XML 파싱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이게 XML 파서 XML로 만들어주는 샘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거의 내부 설계를 보면 다. 뭐 제이슨 파일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만들어요. 객체 만들어서 객체 연동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이슨 파일 쭉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여기는 그냥 커렉하나 분석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 자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연구했지만 요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네트워크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싱크를 네트워크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싱크를 그 네트워크 넷 스트림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음 20스펙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럼 요게 내가 어떤 변수가 있어서 변수를 쭉 부으면 그 이게 쫙 글씨 어떤 걸 새로운 걸 만들죠.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만들어요.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A라는 타입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타입을 쭉 넣으면 여기다가 CC 대신 넣으면 원하는 대로 쭉 바꿔서 싱크에 부으면 그 네트워크로 날아가는 거예요. 싱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 지금 네트워크 TS 넷스트림이 이미 있어요. 지금 설계되어 들어가 있는 게 이름 넷스트림인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그 관련된 내용 최근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스트림이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링이 아마 최근 영상에서 본 거 있긴 한데 찾아보시면 곧바로 이렇게 그 입힐 수가 있어요. 걔도 스트림처럼 똑같아요. 내용 그 구조를 보면 제가 찾아볼게요. 곧바로 나오긴 하는데 최근 본 영상 중에 음, 요분이 예, 여기 보면 does an IO context, then that's going to cause this whole is the cap. 조금 쉬운 일로 났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영상에 보면은 보내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And we do those all, and then we're going to return one, read one word. So we need to give, or also with some wrappers, there's an exception that's when we do the get.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기서 어디선가 그 부분 살짝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건 못 찾겠네 자세히는. 여기서 스터디는 종료를 할게요.
그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그거는 그 행아웃 스터디는 종료를 할 겁니다. 쭉 해가지고요. 네, 끝난 거예요. 간단한, 여기 보면 여기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네. 요한씨 보시면 여기 IO 스트링 이렇게 써놓고 보낼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얘도 TCP IO 스트림이거든요. 얘를 인터널 그 푸시백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얘를 여기 뭐 지금 안 되겠지만 우리 코딩을 하면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고요. 여기 안 되지만 코딩을 그대로 옮겨 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싱크해서 싱크가 되고요. 쏘면 여기서 출력은 안 되겠죠. 출력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얘가 네트워크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오 스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시 백 인서트 해서 이렇게 쏘게 되면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겟라인 여기도 겟라인 써서 똑같이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거 다 가능해요. 실제로는. 끝날게요.